방어기제 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내는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를 두게 되는 경험.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행동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경험.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나를 숨기고 싶어지는 경험.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벽을 세우고 싶어지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문제인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즈라고 부릅니다. 방어기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보호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어기제가 무엇이며 왜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강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방어를 이해하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매우 깊이 있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방어기제란 무엇인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심리적 보호장치. 프로이트 이후 여러 심리학자들이 설명해왔듯 방어기제란 우리의 자아이고가 위협을 느낄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무너질까 두려워서, 감정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방어기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까운 관계일수록 방어기제가 강하게 작동할까? 이 질문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괜찮으면서 정작 마음이 깊이 가는 사람 앞에서는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서만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소중해질수록,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을수록, 감정이 진짜로 나에게 영향을 줄수록 방어기제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크게 움직이고 예민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 관계가 내 마음의 위험이자 소중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어기제들. 방어기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만 모아도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부정 디나이얼라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감당하기 힘든 감정 앞에서 아예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 슬픈데 괜찮아요.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무서운데 전혀요. 이것은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어감 리프레션 감정을 아예 기억에서 밀어내기. 어두운 감정, 고통스러운 기억,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감정을 무의식 깊숙이 묻어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이 계속 쌓여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사 프로젝션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기. 투사는 방어기제의 매우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불안이 내 안에서 왔는데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해요. 내가 가진 열등감인데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전가해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회피 어보이던스, 아예 그 상황 자체를 피하자. 감정이 깊어질수록 갑자기 사라지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에게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도망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죠.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 감정을 이성적 이유로 포장하기. 상처가 있는데 사실 나는 바빠서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잘 안 맞는 사이였어요. 이처럼 감정 뒤에 숨기 위해 논리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심은 상처받기 싫다입니다. 과잉 친절 리액션 포메이션, 진짜 감정과 반대로 행동하기. 이 방어기제는 한층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화가 나는데
오히려 지나치게 상냥해지고, 사실은 외로운데 더 밝게 웃고, 사실은 슬픈데 농담으로 넘기고, 겉과 속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위드드로얼 벽을 세우고 마음을 닫기.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벽을 세우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하지만 사실은 매우 상처에 취약합니다. 4. 방어 기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할까? 상처의 기억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거 상처의 기억이 깨어날 때 작동하는 자동 반응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다가 혼났던 경험, 솔직해졌다가 거절당했던 기억, 사랑을 구했다가 외면당했던 경험,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했던 상황. 이런 경험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는 그렇게 다치지 말자 라는 신호를 남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상처가 동시에 깨어나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현재의 상대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이 자동으로 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5. 방어기제가 강할 때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방어기제가 강하면 관계는 점점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은 깊어지는데 행동은 계속 뒤로 물러나는 형태입니다. 상대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를 좋아하면서 도망치나요? 라고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오해가 늘어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표현되는 대신 방어기제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상대는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벽이 쌓여 가짜 친밀감이 됩니다. 말은 이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거리가 벌어져 갑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오히려 상처가 깊어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기 때문에 상대는 서운해하고 관계는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처가 현실이 됩니다. 6. 그렇다면 방어기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지만 의식적으로 다루면 약해집니다. 다음 5가지 방법은 관계의 안정과 내면, 성장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을 먼저 살피기. 상대의 행동보다 내 감정의 출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내가 왜 불안했지? 이 감정은 현재 상황 때문인가? 과거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가 방어기제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연습.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행동하지 않고 짧게라도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 멈춤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지금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이 관계에서 방어기제를 약화시키고 상대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관계 경험하기. 방어기제는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았던 경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관계를 경험할수록 방어는 약해지고 내면의 안정감이 커집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기 나는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괜찮다는 억지 긍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 방어기제를 천천히 약화시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7. 방어기제를 이해하면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는 정말 명확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오해가 아닌 이해로 보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리두기나 감정 폭발이 줄어듭니다. 진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방어기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8. 마무리 방어는 나를 보호하려던 마음의 마지막 노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상처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의식적이고 훨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방어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림자 투사 방어 기제를 모두 연결하는 하나의 핵심 개념, 자기애적 상처와 연인 관계 왜 사랑에서 미묘한 통제와 불안이 반복되는가를 다룰 예정입니다. 왜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질까요? 왜 연인 관계에서 자기애적 패턴이 반복될까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자존감 구조에서 시작되는 갈등은 무엇일까요? 이제 관계 심리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